이런 식으로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바뀌어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1월 달이 되면은 기재요령은 이번에 이렇습니다 하고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에 지금 한 3년, 4년 동안 꾸준히 새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이사항, 변경사항, 기재요령 수정사항 등 업로드 하는데요. 사실 이 올해 나온 이 업로드 자료는 크게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2019년 그 대입 공정성 개선 방안 때 지금 이런 식으로 20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정 기재 요령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는 모든 게 같죠. 그리고 2024학년도의 기재 요령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전년도랑 지금 같은 기재 요령들을 가지고 있고요. 2024학년도 한마디로 이제 내년인 거죠. 내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령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눈여겨서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요번에 지금 수정된 내용들이 교내 수상 같은 경우에 학기당 한 건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도 마찬가지로 학기당 한 건만 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분은 큰 변경사항이 없고 밑에 보시면은 자율 동아리 명칭 및 소개가 연간 한 개, 30장 기재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정규 동아리라는 거 자율 동아리가 나눠져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재는 모두 500자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학생들끼리 스스로 만든 자율 동아리에 대한 부분은 축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동아리명이 모호한데 이 동아리는 무엇무엇을 동아리입니다 라고 소개해주는 30자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도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생님한테 우리 이런 거 했어요 또는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서류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5가지는 정확하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동료평가서, 자가평가서, 수업 산출물, 특히 수행평가 결과물, 그 다음에 소감문, 독후감 등은 담임선생님이 받게 되면 이 내용을 해당 선생님께서 학교장 기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뭔가 자신의 장점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드린다면 선생님들도 기재하기가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학생부가 나오는지에 대한 마음가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최대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학생부를 기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면 싫어해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학생부를 써줘야 되는데 이 학생부를 쓰는 것이 정말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다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 다음 문제이고요. 일단은 먼저 자기의 학생부가 탄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부는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초학생부 보여드리는 거고요. 중학교 보여드렸는데 다르다는 건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요, 제가 앞쪽에다가 111, 22, 00, 033, 004, 345, 456, 060, 막 이렇게 앞에 이상한 암호 같은 숫자 3개를 넣었어요. 자, 저게 무슨 숫자냐면요, 첫 번째 거는 초등학교, 두 번째 건 중학교, 세 번째 건 고등학교 시리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1번, 출결사항이 2번, 그 다음에 교내수상과 교육수상 빵이니까 기재가 안 됨, 자격증 빵 기재 안 됨, 그리고 3번에 창의적 체험활동, 4번에 교과서 발달사항, 그 다음에 5번에 행동수사 및 종합의견, 이렇게 5가지가 기재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학교는 좀 늘었네요. 뭐가 늘었냐면 1번에 인적사항, 2번에 출결, 3번에 수상경력이라는 게 초등학교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서 발달사항,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060이라고 되어 있는 중학교 때만 있는 자유학기 활동사항이 들어있고요. 독서 활동사항이 초등학교 때는 없었다가 중학교 때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중학교 때랑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자유학기 활동사항이 없어지고 반대로 4번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이 올라간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분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재밌는 거 한 가지가 더 보이죠. 뭐냐면 위에 초등, 중등, 고등의 3줄이 아니라 중등, 고등에 대해서 학생부와 대입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기재랑 미기재라고 표현하기도 미반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미기재는 아예 애초에 기록하지 않는 항목을 말하고요.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적혀 있지만 우리가 상급 학교에 제출할 때 삭제되어서 제출되는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 자체에는 사실 상급 학교에 올라가는 어떤 성적이라던가 어떤 평가 지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활동들을 많이 했는지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에서 필요 없는 것이 이런 분위기가 지우겠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